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더막갑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안영민 님께서 메릴랜드에서 퇴근 후 오늘은 어떤 것을 삐딱하게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김민수님, 아침 출근길에 항상 듣습니다. 꼬집어야 할 것을 잘 꼬집어주고 질문도 끝까지 되묻고 종배영님 멋지십니다. 김포에서도 늘 응원하고 있고 항상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김포시군요. 네, 김민수님입니다. 저도 한때 김포 살았었습니다. 아, 예. 아, 이런 학연, 지연, 혈연 좀 타파해야 될 구시대 문화 아닌가요? 아, 예. 김민수님이 아 맞다 더 막가 작가님도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A스타인가 보죠. 네, 김경률 회계사를 전문 면접관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 면접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송건율 전 시사인 기자, 정수경 교수 이렇게 3명이 전문 면접관으로 나섰고요. 200명의 국민 면접관이 함께 했는데 그 강훈식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논란을 살피지 못하고 섭외한 건 대선 경선 기획단 단장인 나의 불찰이다. 하지만 경선 기획단 사퇴는 못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국민의 시각이고 국민의 쓴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어제 국민 면접이 그런 자리가 됐는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데 하나는 신선했다. 비판적인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네. 대선 주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여야 되는데 흥행만 신경 쓰다가 독한 질문만 남았다. 이런 박한 평가도 있거든요. 예. 제이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 면접 자리는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주어는 국민이고 네. 목적어는 대선 주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도움이 되는 자리는 둘째 문제고요. 네. 국민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제1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엔 부합했나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면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뭘 어렵게 묻냐. 모든 걸 다 물어야 된다. 이 그럼요. 말씀이신데 예. 순위도 좀 관심이었어요. 예. 이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국민 면접 순위 일단 어제 끝난 걸로 보면 1위는 이낙연 후보, 2위는 최문순 후보, 3위는 이광재 후보였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 3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에 담긴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1차와 2차가 잘났죠. 1차는 블라인드였고 네. 그렇죠. 2차는 아니었고 그래서 1차에서는 순위 안에 들었는데 2차에서는 안 들었다. 3위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블라인드 유무로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블라인드라고 하는 어떤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당심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근데 음성 면접까지 한 블라인드 면접이었는데 누군지 다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너무 티가 났다. 네. 그리고 후보도 9명이나 돼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던데 오늘 단일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광재 후보랑 정세균 후보 누가 될지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여론조사 돌렸다면서요.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던데. 아무튼 9시 발표입니다. 여론조사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9시 발표니까요. 네. 만나보도록 하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로 이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면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념에 취해 국민 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저는 역사와 외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이념 논쟁이 붙었죠. 네. 이른바 점령군, 친일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치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을 하고 나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건 구태 색깔 공세 아니냐 이제 바로 맞받아치고 나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초 충돌 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 각각 1위 후보 간의 최초 충돌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던데 글쎄요 한번 좀 평가를 해보죠. 네. 뭐 충돌인 거 맞죠. 근데 충돌 지점이 영 좀 그렇습니다. 영. 예,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내건 슬로건의 공통 어휘가 공정이었거든요. 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성장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고 이와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선 승패를 가를 것이다. 두 후보가 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령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충돌이 이루어진 건데 자 이건 몇 년 전에 상투적인 친일 대 반공 대결 구도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연 이게 이번 대선을 관통할 수 있는 시대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눈여겨볼 점은 누가 성공을 했는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발단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제공을 했지만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친 건 윤석열 전 총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먼저 친 거예요. 성공을 한 건데 왜 네.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을 독해하면서 뉴라이트식 역사 인식에 경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반공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건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념적 번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장모 판결로 인한 부정적 시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이슈의 전환 이걸 노리고 이재명 지사를 쳤다 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오디오로 들으신 대로 왜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입장 표명할 사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집권 여당 안에서 대선 경선이 막을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경선 주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 입장을 밝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경선 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네. 범법행위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느냐?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저기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이른바 제가 출마 선언이 아니라 투쟁 선언이었다라고 이제 평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반문 정서라고 하는 걸 또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논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로 득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이제 기본 시리즈가 제일 공약이 아니라 성장이 제일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여권 1등 주자로서 자신을 향한 이른바 의구심의 눈초리를 무디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시리즈는 가지 않은 길이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한 시선 이것들을 돌파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한 시선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당심의 일종의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점을 이제 불식시켜야 되는 게 이재명 지사의 과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논쟁이 불거지면은 이재명 지사의 이런 개인적 과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들때건 없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끊을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끊을 것이냐. 네. 뭐 그렇다고 대응을 안 안 할 하는 수도 것도 없죠. 이상했죠. 그러나요? 안 하면 또 그대로 공격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투를 보면은요. 네. 그 뒤로 빠질 때는 잽을 날리면서 뒤로 빠지는 법이거든요. 아. 그냥 빠지면 바로 스트레이트가 날라오죠.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춘철님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9838님 사실 당시에 미군이 친일파를 중용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 역사 논쟁, 네,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네. 오늘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의 전략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계신데 라디오 헤드님,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문제로 물타려고 애쓰는 중인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이한복님, 옛날 어른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죠. 아,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그러게요. 둘 중에 한 분일 텐데. 음. 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아, 다음에는 좀 더 신선한 정책으로 좀 붙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조간을 쭉 보니까 색깔론이냐 대선 후보의 역사 인식 검증이냐 이 두 개의 논조가 교묘하게 막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뭐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엔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포항의 수산업자라는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모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네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사람이 이모 네. 부장검사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근데 두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가 2019년 8월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때 이제 박영수 특검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박 특검이 이 자리에서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로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박 특검은 김 씨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 언론인 출신을 통해서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이 언론인 출신은 또 그럼 김 씨를 어떻게 알았느냐? 감방 동기였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감방 동기였던 그 언론인 출신이 박영수 특검에게 김 씨를 소개했고 박영수 특검은 다시 이모 부장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죠. 이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서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박 특검이 김 씨로부터 또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그 박 특검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포르쉐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지난 2월에 자신의 부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주려고 했는데 마침 김 씨가 소유한 게 같은 모델 차량이어서 시승용으로 4, 5일간 빌려 탔고 시승비로 250만 원을 걷는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엄청 막역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지는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박영수 특검까지 뭐 등장을 했으니까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무리한 추정은 제가 안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이모 부장검사에게 건넨 금품이 처음에 알려진 건 100만 원대였는데 그게 아니라 수천만 원대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시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모 부장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대개를 받은 거는 있는데 시계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거저 줬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왜 거액의 금품을 건넸을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문제고. 네. 자, 또 하나 특검과 특검팀 수사 검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특검팀의 다른 인물들은 전혀 무관한 거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은 정말 빠르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022 하나님이 예. 박영수 특검이요?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총장 아니었나요? 이동훈 전 대변인도 받았다면서요. 뭔가 희한하게 연결이 되네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동훈 전 네네네. 대변인과 연결된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네. 또 이모 부장검사와 수사팀에서 같이 일했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 이 문제는. 문제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이 정도로까지 커질 사안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게요. 수산업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명함만 여러 개였던 실체가 없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던데요. 사기꾼.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116억이었나요? 예,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는가? 그러게요. 곳곳에 뿌린 금품으로 뭘 얻었는가? 요거를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예. 요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오징어 관련 사기였던데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관계 전체에게 이렇게 문어발처럼 그러니까요.
그 사기친 건 오징어고 행태는 문어였는데 문어발처럼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뭐 다른 게 또 있는 거냐? 궁금한 건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촌철살인이 더해져서 날카로운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인국공 사태 기억하시죠? 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창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니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이건 평등권 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고용으로 누가 피해를 받는지 어떤 피해를 입은 건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네, JB가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제가 하나 각을 틀어서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가 나오면서 이걸 제기했던 사람들이 입에 올렸던 단어는 공정이었습니다. 공정. 기억하시죠? 네.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 각각 1위 후보의 공통 어휘가 공정이라고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두 후보만이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그 대선 주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공정을 강조하는데 그럼 인국공 사태는 어떻게 보시냐? 한번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휘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신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해서 정책화하느냐. 그게 결국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공정을 강조하시는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여야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때 그러면 이거를 공통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그 미리 예고를 하면 예상 답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대선 후보들이 모두 듣는 방송인가요? 시선 집중?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요거 하나 예비로 주죠, 뭐. 준비해 오시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자, JB타임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잊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예. 어떻게 하시는 거냐? 오늘 방송 중간에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언제 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안내 멘트가 들렸다 싶으면 저 들었어요. 듣고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하시면 되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하루 10분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중요한 건 참여 안내 멘트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8시 30분까지 시선 집중과 함께 해주셔야지만 행운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